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헬스 트레이너 지도사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가슴이 정말 막 설레이고 뜨겁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오랜 기간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또 대학에서 체육과 관련된 강의를 수년간 해오면서 정말 이 현장에 있는 트레이너들을 많이 또 배출하고 뭐 제자들, 후배들 정말 많이 있는데요. 자, 근데 막상 이 딱 전문화된 헬스 트레이너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될 이 기쁨, 그러면서도 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자, 저는 유동균이고요.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우선 처음으로 리더십을 먼저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헬스 트레이너 지도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첫 강의를 뭘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며칠, 뭐 2, 3주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리더십이 최우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종목들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수영이나 골프나 뭐 테니스나 많겠지만 특히나 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만드는, 몸을 가꾸는 보디빌딩 쪽에서도 헬스 트레이너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들에서 트레이너는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는 펑셔널 무브먼트부터 뭐 기초 체력,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지도자죠. 자,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보디빌딩, 뭐 수영, 테니스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그 모든 종목들에 다루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내용뿐만이 아니고 뭐 생리학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첫 번째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정말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트레이닝을 받고 정말 내가 효과를 얻어서 만족을 느끼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이 됐든 어떤 운동선수가 됐든 그 사람들을 잘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리더십을 준비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트레이닝과 체력, 그리고 트레이닝과 운동 처방. 자, 이 두 파트에서는 약간 이론적인 측면을 다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선은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뭐 체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되기 위해서 뭐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 쉬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대학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하고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가시고요. 자, 내가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다, 스포츠 관련된 어떤 전공을 하지 않았다라는 분들은 이 두 챕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개념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념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을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닝론, 운동 생리학, 운동 영양학은 트레이너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으로, 자, 이건 이론 강의가 아닌 어떤 지식 전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초 상식들이기 때문에 약간 강의 형식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쪽집게식으로 알려주는 방식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응급처치, 그리고 스포츠 인권, 이 세 파트는 사실은 헬스 트레이너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헬스 트레이너로서 실제로 피트니스 센터나 뭐 스포츠 센터에서 근무를 하실 때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그런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장 리더십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우선 첫 번째,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자, 리더십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더십은 뭐예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리더십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더십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론적인 것을 간단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적어도 어떤 한 분야의 지도자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헬스 트레이너는 뭐예요?
모든 운동 종목의 선수들을 잘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깊은 이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좀 회원들에게 썰을 풀 수 있고 내가 좀 자신 있게 리더십을 또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은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리더십이란 현상은 리더, 그 리더를 추종하는 추종자,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상호현상이라는 사실이 리더십 연구자 사이에서 각각 뭐예요? 견해가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리더, 또 리더십이란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학자들 간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리더십은 다양하게 정의되는 이유는 리더십 현상을 바라보는 초점이 다른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학교에서 학생들을 리드하는 리더십, 그리고 뭐 대통령처럼 정치적으로 국민들과 어떤 장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리드하는 리더십, 다 다르겠죠. 리더의 종류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리더와 추종자 간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리더는 권력을 가지고 추종자들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론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리더십 정의들은 리더십을 어떤 목표 달성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리더는 집단 구성원들을 도와서 그들의 목표와 욕구를 성취하고 충족시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헬스 트레이너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어떤 이론적 맥락은 이해하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렇다면 리더십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개념은 비전 설정, 개별적 배려, 추종자의 자극, 추종자의 자발적 참여, 상호작용의 어떤 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종자들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포괄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뭐예요?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잘 변화시킬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 되겠죠.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의 내용을 보면 추종자들에 대해 어떤 영향력, 그리고 상호작용의 관계, 과정, 그리고 역할 관계, 그리고 특정 지위에 부여한 권한, 그리고 합법적인 영향력에 대한 추종자들의 지각 등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또 세분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를 보면 리더와 추종자들은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공유된 목적 중심의 내용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자, 두 번째, 리더가 그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부하에게 그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추종자의 수용을 필요로 하고 추종자의 의사와 반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은 리더십 개념 속에서 포함되지가 않는다라는 정도는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십과 관리는 뭐냐? 자, 트레이너가 회원을 리드해요. 자, 근데 트레이너가 또 선임 트레이너가 있을 것이고 뭐 팀장, 그리고 일반 트레이너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반 트레이너들을 선임 팀장 트레이너가 또 관리하죠. 자, 그렇다면 리더십과 관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에 대한 논쟁은 최근 리더십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차이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차이가 있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봤죠. 하지만 요즘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와 리더의 어떤 차이는, 첫째, 관리자와 리더는 목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관리자의 목표는 자신의 욕구보다는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관리자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트레이너보다 팀장이 50만 원, 100만 원 월급이 더 높죠.
반면 리더는 목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재적인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보상이 아니고 잠재되어 있는, 끌어올려서, 만약에 B급 선수를 A급 선수로 끌어올려서 더 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리더는 구성원 등 동료들과 관계도 밀접하게, 긴밀하게 해서 부하를 격려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고 열정을 쏟아서 어때요?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계속 볼게요. 두 번째,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는 혼란과 질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라고도 이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적으로 근무를 할 때, 그리고 관리자를 뛰어넘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자, 어떻게 좌우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리더는 조직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성급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혼란과 갈등이 있더라도 조직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에 어떤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바로 리더의 특징이 되겠죠. 자, 반면 관리자는 질서와 통제를 추구하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면 무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자와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를 잘 인지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업무 처리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관리자들은 업무 활동이나 의사결정 어떤 과정에서 규정된 역할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 리더들은 아이디어에 초점을 둬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의적. 자,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직관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관리자와 리더십, 그 차이를 좀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리더십의 핵심 가치는 뭐냐? 자, 리더는 결국 창조와 혁신을 강조하고 핵심적인 일을 발견해서 보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 멀리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을 우리가 바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관리자에게 주어진 성과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리더의 수행할 일인가? 라는 어떤 물음표를 가질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리더가 아무리 변화나 혁신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수행해야 될 어떤 본연의 과업을 등한시해서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무엇이냐? 그래서 리더의 공식적 권력, 권한 이런 것들을 관력행위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관력행위의 부정적 측면인 어떤 폐쇄성, 경직성, 보수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왜? 그러면 계속 경직되잖아요. 보수성을 너무 많이 띠면. 그래서 관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란 뭐냐? 여러분들도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리더. 그래서 추종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목적을 상호 공유하면 물론이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도할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스 트레이너 지도사 첫 번째 강의로 리더십에 대해서 해드리는 결정적인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순히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 뭐예요? 회원들이 건강관리, 영양, 그리고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 파악해서 세심하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리더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헬스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자, 그게 나 회원 유치해서 돈 많이 벌면 좋아, 그렇게 보일 것이냐, 내지는 이분이 정말 우리 헬스장에 와서 장기적으로 헬스 트레이닝을 했을 때 정말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신체뿐만이 아니고 정신까지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내 회원으로 확보를 해서 이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 사람의 목표를 좀 더 높게, 보다 크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의 가치보다는 정말 어떤 건강의 가치 더 크게 나가서는 그 사람이 삶의 어떤 만족을 느끼면서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끔 끌어낼 수 있는 헬스 트레이너 리더십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할이 동시에 필요한 직업이 바로 뭐예요? 헬스 트레이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헬스 트레이너를 한 10여 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뭐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과목들도 했지만 트레이닝 방법론, 트레이닝론, 여러 가지 헬스 트레이너와 관련된 그런 수업들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십 년간 이쪽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리더십이 있는 분들은, 리더십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들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경력이 있고 경력이 없고 뭐 내지는 몸이 좋고 몸이 좀 별로 좋지 않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회원들에게 어떤 만족감, 단순하게 몸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이상의 것을 실현시켜 주는 것을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그런 리더십을 현장에서 발휘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의 다양한 전문 지식,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강의할 내용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끝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공부는 제가 박사학위를, 나이를 얘기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40살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받았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균아, 공부는 이제 시작이야. 너 이제 공부하는 방법 정도 배운 거야.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박사 받고는 막 지긋지긋하잖아요. 공부 이제 막. 예? 박사 한 4년 했더니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박사 논문만 1년 반 썼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해. 막, 지도교수 막 얼굴만 봐도 막, 제가 막 그래요. 그런데 한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니까 지도교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뭐냐?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지식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교양 있고 세련된 리더십을 가진 건강관리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전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뭐 나이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이 분야에서, 정말 이 바닥에서 한 20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트레이너, 얼마나 많은 지도 선생들을 많이 받겠어요. 저도 지금도 제가 헬스장에서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은 꾸준하게 운동을 합니다. 물론 20대, 30대 때의 운동 목적과 방법, 방향성은 좀 달라요. 하지만 저도 전문가로서 스포츠를 전공한 박사학위자로서, 그리고 또 이쪽 분야에서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자로서 적어도 배는 나오지 말자. 그리고 내 몸은 유지하자. 내가 건강한 모습, 건강한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전문 지식뿐만이 아니고 교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어떤 희열, 그리고 정말 적절하고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헬스 트레이너 이 파트에 대한 전문 지식들로 넘어갈 거예요. 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의지입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는 진짜로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오래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운동, 그 중에서도 트레이닝을 아주 사랑하시면 내가 막 한 2, 3일 운동 안 하면 몸이 막 찌뿌둥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운동을 평소에 사랑하면서 즐기면서 그리고 많은 지식을 꾸준히 쌓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